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례방입니다.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감이 증폭되어 소주 3병 음주 후 이동하여 투신한 경우 정신병 이력이 없더라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고 유서가 없다면 자살사망보험금은 부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2022 가단 50848225 토대로 명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사실: 망인은 2020년 1월 2일 08시 10분경 모 아파트 옆 건물 사이 공간에 추락하여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인정사실: 망인은 2011년 1월 1일부터 사망일인 2020년 1월 2일까지 약 9년 동안 K병원에 재직하였습니다. 망인은 2018년 2월 28일까지 약 7년 동안 원무과에서 민원응대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8년 3월 1일 개장으로 승진하여 퇴원 외래 미수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망인은 2019년 11월 18일부터 진료비 감면, 병동 퇴원, 심평원 진료비 확인, 개선 업무, 신입 지원 교육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망인은 2018년 3월 1일부터 2019년 11월 17일까지 퇴원 외래 미수 업무를 담당하면서 저조한 미수금 회수율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 병원에 2016년에서 2018년까지 외래 미수금은 161건이었는데 2019년 1월에서 8월까지 외래 미수금은 1546건으로 미수금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망인은 민원 응대를 하다가 2019년 9월경 환자에게 뺨을 맞기도 하였습니다. 망인은 2019년 11월 18일 업무가 변경된 후 적응을 위해 장시간 근무하였습니다. 업무 변경 전인 2019년 10월 3일부터 2019년 11월 17일까지 망인의 일주 평균 근무 시간은 46시간 3분이었는데 2019년 11월 18일부터 2020년 1월 1일까지 일주 평균 근무 시간은 59시간 42분이었습니다. 망인은 2019년 12월 5일 22시 51분경 모 아파트 옥상에서 전깃줄로 목을 매어 자살을 시도하였다가 스스로 119에 신고하여 구조되었습니다. 망인은 2019년 11월 17일, 2019년 12월 27일 및 2019년 12월 29일 자살예방센터 및 부산생명에 전화해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고 2019년 12월 29일 자살예방센터와 통화 연결되어 한 달 전 업무가 변경되어 업무 마무리가 되지 않아 내일 출근을 하면 자신이 처리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길 것 같아 불안하다. 일을 처리하려고 하지만 쌓여가기만 해 직장 상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싶었으나 일이 더 커질 것 같아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못했다. 맡은 일을 미리미리 처리해야 하지만 계속되는 실패로 인해 뒤로 미루다 보니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퇴사를 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정리 안 된 서류로 인수인계를 할 수 없어 고민 중이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시련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 지금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모르겠다. 월요일이 다가올수록 불안함에 우울감이 쌓여가는 것 같다. 인터넷으로 정신과 상담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으나 스스로 우울 증상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정신과에 방문해 보지 않았으나 지금은 방문을 해봐야 할 것 같다라고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망인은 사망 전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망인은 사망하기 약 한 달 전인 2019년 12월경 안색이 좋지 않고 야유였으며 침울해하여 직장 동료들이 망인을 걱정하였습니다. 망인은 2019년 12월 하순경에도 일이 밀렸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들과의 저녁 약속을 매번 거절하였습니다.
망인은 추락하기 전 집에서 빨래를 해서 널고 평소 혼자 잘 마시지 않던 소주를 3병 마셨으며 현관문에 도어락 건전지를 모두 빼놓았습니다. 망인은 자신의 승용차를 인근 이면도로 단편하게 주차하고 시정을 하지 않았는데 망인의 거주지나 승용차에서 망인의 유서나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망인은 이 사건 병원의 시무식인 2020년 1월 2일 전날 또는 당일에 모 아파트 옆 건물인 M 옥상에 올라가서 투신하였는데 M은 망인의 거주지로부터 도보로 8분 거리에 있습니다. M 옥상은 난간이 사선 형태로 되어 있고 약 109cm 높이의 환풍구에 올라가면 난간 끝부분까지 약 106cm입니다. 그리고 망인의 신장은 185.7cm 였습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보험 사고가 업무상 재해임을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법상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신청을 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 이르게 하여 사망한 것이므로 산재법 제37조 제2항 단서에 기한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였습니다. 판단.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망인은 2018년 3월 1일부터 2019년 11월 17일까지 담당한 미수금 독촉 업무의 성격과 실적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업무 중 환자에게 뺨을 맞는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더욱 스트레스가 가중되었습니다. 망인은 2019년 11월 18일 업무 변경 후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느라 더욱 과도한 근무를 하였고 2019년 12월 5일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였습니다. 망인은 그 후에도 자살 충동을 느껴 사망일 직전인 2019년 12월 29일까지 자살예방센터 및 부산생명에 전화해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고 업무에 대한 압박감과 출근일이 다가올수록 심해지는 우울 증상을 호소하였는데 망인의 우울 증상은 직장 동료들도 쉽게 알아챌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망인은 평소 혼자 술을 잘 마시지 않았는데 이 사건 병원의 시무식 전날 또는 당일에 혼자 소주 3병을 마시고 투신하였고 따로 유서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를 종합하면 망인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 등을 앓고 있다가 평상시보다 과도한 음주를 하고 우발적으로 투신하여 사망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심실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해사망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피고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들어서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고의로 자살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망인이 자살예방센터에 호소한 증상은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것이었는데 스스로 우울 증상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망인에게 정신질환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M의 옥상 난간이 사선 형태여서 기어오르기 어렵게 되어 있었고 109cm 높이의 환풍구에 올라가면 난간 끝부분까지 약 106cm였던 것은 사실이나 망인의 신장이 185.7cm였던 것을 감안하면 투신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망인이 현관문 도어락에 건전지를 빼놓았던 점은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점과 반대되는 사정이지만 위와 같이 망인이 업무상 스트레스가 극대화된 상황에서 평상시보다 과도한 음주를 하고 유서를 남기지 않은 채 투신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위 사정만으로는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판단을 뒤집을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보험회사는 보험 수익자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반대 판례, 비록 자살 방법에 있어서 위 사건 사고의 만취상태 및 투신과 달리 음주 없이 목매무로 상방되기는 하나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고 유서가 없더라도 정신질환 진단 및 치료 이력이 없다면 상해사망보험금 면책된 판결입니다. 우리 강의 1558회 강의를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점 고맙습니다.